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예철입니다. 자, 여름철이 되면 피부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왜 여름에는 피부가 안 좋아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꼭 해야 하는 것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름철에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여름철은 첫 번째는 이제 햇빛 노출이 증가가 되고, 두 번째는 피부 온도가 증가가 되고, 세 번째는 메이크업, 선크림, 또 클렌징의 빈도수가 증가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햇빛 노출이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기미나 색소가 증가되는 건 당연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피부 온도가 증가가 되면 이 온도 1도당 피지 분비율이 1% 정도 증가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공의 크기가 증가하고 또 피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 있게 되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여드름도 잘 생기게 됩니다. 즉, 색소가 증가해서 피부톤도 어두운데 모공이 넓어져서 막 화이트헤드, 여드름으로 인해 피부 결까지도 울퉁불퉁해져서 피부가 안 좋아져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메이크업, 선크림. 그에 따라서 클렌징의 빈도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자외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하고 또 자주 덧발라줘야 합니다. 메이크업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땀이나 피지에 의해서 지워지기도 하고, 또 이 메이크업이 덧바르는 것도 중요하므로 계속 이렇게 덧발라주게 됩니다. 자,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피지, 땀 분비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안에 이렇게 우물에서 우물이 넘쳐나는데 계속 표면에서 뭔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클렌징의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또 저희 병원 환자분들은 이 클렌징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 모공 사이에 입자저류가 없이 깨끗하게 오십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나도 모르게 클렌징의 빈도수가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제가 클렌징이 과해도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진다고 했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피부 장벽이 약해서 치료하러 오셨던 분이 오전에 첫 환자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시기 전에 목욕을 하시면서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했다고 하십니다. 자, 샴푸 같은 것들이 얼굴에 묻었을까 봐요. 자, 그러면 클렌징 한 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시술 전에 직원분들이 선크림을 바르셨어서 세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클렌징 2번을 했습니다. 자, 시술 끝나고 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가실 때 마무리로 선크림을 발라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세안을 하셨겠죠. 클렌징 3번. 자, 그리고 오후에 일정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클렌징을 또 했겠죠. 그럼 클렌징 4번. 자, 이런 분들이 원장님, 저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메이크업도 안 하고 클렌징도 하라는 대로 잘 지키는데 왜 피부가 계속 예민한가요? 이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름철에는 하라는 대로 잘 지키는 분들이 클렌징의 빈도가 본의 아니게 많아지게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름철에 꼭 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렌징을 상황에 맞게 하자입니다. 자, 상황에 맞게 하자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여름에는 외부 온도가 높으므로 첫 번째, 피지 분비가 증가되고, 두 번째,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덧바르게 되면서, 세 번째, 여드름도 증가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모공구멍이 이 피지나 화장품들의 잔여 입자들로 막히지 않도록 클렌징을 잘 해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피지 발달이 많은 청소년 여드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한 번 더 세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여러 번 하다가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부가 예민하거나 또 밤늦게 클렌징 오일로 막 이중 세안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아침에 물 세안만 하는 등으로 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을 간 분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간 상태에서 끝나고 이중 세안을 했다고 친다면, 끝나고 친구들 만난다고 또 메이크업을 한다면 집에 가서 또 이중 세안을 해야겠죠. 하루에 이중 세안을 이렇게 2번을 반복하면 피부 장벽은 무조건 손상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클렌징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나 또 이 피부신 구독자분들에게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피부 상태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피부 온도를 식혀주자입니다. 자,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색소도 증가되지만 피부 온도가 증가돼서 이 혈관이 확장되고 홍조가 악화되고 또 피부 표면에 열 데미지로 인한 피부 장벽의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유기자차 선크림을 쓰시는 경우는 이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피부 안에 흡수가 되어서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므로 이런 여름철에는 피부 표면에 열 자극이 더 많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제품을 오히려 피부에다가 이 진정시키기 위해서 발라주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알로에 등은 진정작용이 있지만 알로에 화장품들이 알로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화학 성분들이 포함된 경우 이 피부가 예민할 때 이러한 뭐 진정시킨다는 제품들로 이렇게 팩 형태로 해서 흡수율을 높이게 되면 이런 화장품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선풍기 등으로 표면 열을 식혀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름에 운동을 할 때 집에서 러닝이나 이렇게 자전거 타는 분들은 선풍기를 얼굴 쪽으로 꼭 이렇게 갖다 대서 얼굴의 표면 온도를 식혀주라고 말합니다. 또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적당하게 차가운 물을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화장솜을 피부 표면에다가 한 10에서 15분 정도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팩의 목적이 아니라 열을 식히는 목적으로요. 자, 이때 얼음을 얼굴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하는 것은 혈관의 극단적인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에 자극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크림을 외부에서도 발라주자입니다. 자, 선크림을 어떻게 바르는지 제 예전 자외선을 가장 잘 막는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선크림은 여름철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주 덧발라줘야 됩니다. 자, 화장품 회사의 12시간 지속 믿지 마세요. 자, 앞에 영상에서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일단 자주 발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이 색소 치료를 받는 이 골프 매니아 분들이 선크림을 얼마나 자주 발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병원에 오셨을 때 피부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자,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선스프레이 중에서 가장 잘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인 선크림을 밖에 나가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밖에서는 여성분들이라면 뭐 선쿠션, 남성분들이라면 이렇게 쿠션 사용이 좀 민망하시다면 선스틱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메이크업을 최소화하자입니다. 자, 톤업을 띠는 메이크업의 소입자들이 피부 표면의 자가세안으로 닦이지 않고 절유되는 것을 흔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자는 사실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 화장품들의 소입자와 반응하는 레이저의 파장대를 사용을 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장솜으로 닦았을 때 보이지 않아서 흔히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름에는 화장이 피나 땀으로 닦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덧바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모공을 막으면 아무래도 피지가 절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메이크업 제품을 확실하게 닦아낼 수밖에 없으므로 이중세안 등으로 클렌징의 빈도수가 증가되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부 장벽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메이크업보다는 되도록이면 선크림만 바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습제를 현명하게 사용하자입니다. 자, 화장품 광고를 보면 보습을 충분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화장품들이 물밀듯이 저마다 본인 보습제들은 탄력 증가, 보습 증가, 수분 폭발, 주름 제거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각각 다 바를 것처럼 하지만 자, 실제로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이 빈도수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크림, 탄력 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재생 크림, 아이 크림 다 바르다 보면 각각의 보습제에 포함된 밀폐제, 즉 기름막들이 4중, 5중으로 덮이면서 안 그래도 피지 발달이 증가된 여름인데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이 크림의 양을 줄이고 얇게만 펴바른다거나 빈도수를 조절해주고 피지 발달이 너무 많은 경우에 에센스 앰플만 발라도 되냐는 질문이 온라인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피지 발달이 많은 경우에는 에센스 앰플 타입만 발라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처럼 수분 함유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수분 타입의 앰플이나 에센스를 써주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연철이었습니다. 끝!